네, 아마존 노바로 혁신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발표를 하게 된 누리하우스 CTO 송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요. 지금 누리하우스에서 CTO로 있고 15년 차 장업계 엔지니어입니다. 장업계라고 하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PHP로 웹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 파이썬 하는 중이고 프론트에서 백까지 뭐 어느 스타트업이나 마찬가지로 풀스택으로 하고 있고 인프라에서 DA까지 쭉 다 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근데 오늘의 발표 주제가 저희가 노바로 혁신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인데 갑자기 AI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제 자랑을 하려고 이것저것 한다고 써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걸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누리하우스가 하는 일. 저희 회사는 누리하우스입니다. 네. 누리하우스라고 하면 어떤 회사 같으신가요? 누리하우스. 인테리어 회사 같으시죠? 네. 인테리어 회사는 아니고요. 부동산도 아닙니다. 근데 누리하우스를 네이버에 검색하면요. 인테리어 업체가 1위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네이버 마케팅 회사랑 연락해서 그걸 뒤집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걸 답변해 주신 분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와 있으셨는데 공간이 좀 건조해서 목도 아프시고 뭐 그러실 텐데 겨울이 되고 가을이 되면 좀 고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혹시 피부 고민 뭐 이런 거 생기시지 않습니까? 건조해지면. 그쵸?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뻑뻑해지죠. 엔지니어들은 다 마찬가지고. 혹시 무슨 고민 또 있으실까요? 피부 건조.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가습기를 키시고요. 아, 피부만 건조해서 몸도 좀 건조하신 편인가요? 아, 그래요? 그럼 또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저희 회사 제품이에요. 저희 제품인데 베스밤입니다. 목욕할 때 이제 욕조에 넣고 쓰시면 건조함도 잡아주고 하는 그런 제품인데 저희 회사는 화장품 만들고요. 그리고 화장품을 다른 회사 거랑 저희 회사 거를 마케팅해서 B2B, B2C를 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같은데 소셜 채널에서요. 컨텐츠를 생성해서 제품을 알려가지고 매출을 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처는 총 두 개예요. 하나는 이런 컨텐츠를 생성해서 마케팅을 해드리겠습니다.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마케팅 대행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품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 제품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다 보면요.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고민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틱톡, 인스타그램 뭐 다 아시죠? 유튜브도 요즘 쇼츠로 많이 넘어가서 올리다 보면 뭐 개그, 뭐 스케치 코미디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실 텐데 요즘 제품 광고도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럼 이 제품을 마케팅하는 업체들 혹은 이 제품을 팔고 싶어 하는 업체들한테는 비슷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제일 큰 고민은 이런 거예요. 생성형 AI가 대두되다 보니까 최근에도 좀 유명한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야나두 같은 경우에 그 막 흑인 크신 분하고 할머니 나와가지고 짧은 영어하는 그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 있잖아요. 그런 걸로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부류로 풀어내는 업체가 좀 생겼어요. 컨텐츠 생성화를 좀 자동화하거나 거기에 AI를 도입하는 방법인 거죠. 근데 저희 회사는 컨텐츠 생성 자동화는 고민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희는 우리가 컨텐츠를 생성해서 마케팅을 해주는 업체가 아니라 회원들을 데리고 있는 업체예요.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인플루언서 분들 그리고 이제 각 외국 지역에 거주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저희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어서 거기 가입을 시켜서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뭐 레뷰 같은 거 혹시 아시나요? 뭐 블로그 리뷰 같은 거 알선해 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뭐 포인트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마케팅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의 제품을 보내드리고 요거 써보시고 쇼츠 같은 거 만들어서 올려주십시오 라는 형태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부분의 문제는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이 10만 명이 넘은 지가 좀 됐고요. 그래서 생산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컨텐츠가 이미 많잖아요. 컨텐츠가 이미 많은데 이제는 저희한테 좀 문제가 생겼죠. 컨텐츠가 많아서 컨텐츠로 마케팅을 하고 있을 텐데 무슨 문제가 있길래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있냐,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릴 큰 주제입니다. 저희는 10만 명이 넘는 유저가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저희가 캠페인이라고 불리우는 제품 하나를 홍보해 주십시오 라는 캠페인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보통 1인당 적게 하나에서 최대 3개 정도의 컨텐츠를 생산을 하시거든요. 그럼 한 캠페인에 많으면 최대 많으면 5,000명까지도 참여를 하세요. 5,000명이 3개씩 맥스로 만든다 그러면 15,000개의 컨텐츠가 생성이 되는 건데 제품 하나에 대한 15,000개 컨텐츠를 만든 분들한테 저희가 돈도 드리거든요. 제품은 이미 보내드렸고. 그러면 그 생성한 컨텐츠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검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5,000개를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15,000건만 그 제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 서비스를 운영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거래한 고객사가 현재 한 300여 개 브랜드가 되거든요. 300여 개 브랜드에서 하나씩만 했다고 해도 300개 제품이고 곱하기 15,000 하면 검수가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겠죠.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저희가 이제 다른 업체들이랑 다르게 보통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체들은 엑셀로 유저들을 관리를 합니다. 보통 이런 서비스가 없어요. 네.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인플루언서 목록을 엑셀 시트로 기록을 해놓고 거기에서 DM으로 연락하거나 이메일로 연락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컨텐츠 검수 과정도 거의 다 수기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시브하게 많은 양의 컨텐츠를 다루거나 많은 양의 브랜드사들과 협업을 할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장업계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장이 화장품 할 때 장이에요. 저는 이제 개발 회사 들어간 순간부터 화장품 회사에서 개발자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이 K뷰티라는 게 뜨기 전부터 이 시장에서 약간 이커머스랑 K뷰티 쪽을 개발로 좀 혁신해 주자라는 데 발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담그고 있었던 사람인지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저희 대표랑 현재 누리하우스를 창업하게 된 거예요. 화장품 K뷰티 지금 붐이 엄청난데 얘네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창업하게 된 회사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효과적인 건 저희도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인플루언서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는 인플루언서라는 워딩을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100만, 200만 이런 구독자를 가진 메가 인플루언서들이 보통 인플루언서 시장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화장품 하나 보내주고 라이브 방송 10분 할 때 저희 제품 한 2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중간급, 저희 입장에서도 엄청 하이한 연락이 안 닿는 정도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연락은 좀 닿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드려야 되는 인플루언서가 그 10분 방송에 저희 제품 2번 보여주는데 한 5천만 원 받으시거든요. 왜 많이 버는지 알겠죠, 인플루언서들이. 저희도 그 수수료 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그 화장품 회사들한테 한 1억에서 2억 정도 마케팅을 태우시면 이제 제품이 슬슬 팔리기 시작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인플루언서 분한테 한 번 쓰면 5천만 원 하고 나머지 5천만 원 구글 광고, 메타 광고 이런 거 태우는 비용으로 하면 얼마 못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좀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다 보니 그럼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쇼츠 만드는 사람들 일반인도 많이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컨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고 시작해서 저희는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지 않고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독자 수가 좀 적어도 저희 서비스에 가입하셔서 이것도 검증 과정을 좀 거쳐요. 이분들이 얼마나 컨텐츠를 잘 만드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제품 하나를 올려놓고 캠페인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이쪽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이 지원자들 목록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채널을 보유하고 계시고 몇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으신지 그 액세스 토큰 연동을 해서 다 불러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제품을 써보시고
리뷰를 만들어서 본인들 채널에 올리시면 이렇게 URL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계속 개선을 해가고 있어요. API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최종 목표는 그냥 본인 계정 연동을 해놓으면 본인 계정에 있는 영상 목록이 다 뜨고 요거 내가 이번에 제출한 거예요 라고 클릭하면 그 성과까지 자동 평가하는 쪽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그 뭐 영상이 다운로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현재 단계에서는 URL로 제출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URL을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원래는요, 담당자가 저 링크를 하나하나 클릭해가지고 얘가 제품을 잘 보여줬는지, 잘 써봤는지, 발라봤는지, 제품명이 브랜드 로고가 노출이 됐는지 이런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쇼츠가 보통 몇 초죠? 길면 1분, 보통 짧으면 30초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 영상 한 개당 30초인데요. 이런 영상들을 저희는 커뮤니티 담당자라고 부릅니다. 커뮤니티 담당자가 링크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30초를 보는 거예요. 30초를 보면서 뭘 평가하냐면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줘요. 유저들한테 이 제품은 요런 포인트들을 명시를 해주시고요. 제품 바르는 장면 꼭 있어야 되고요. 제품 사진 꼭 있어야 되고요. 제품명하고 정해진 해시태그를 포스팅에 꼭 기록을 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가이드라인까지 다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올려주시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이런 거거든요. 제품이 노출이 됐는가, 제품을 얼굴에 바르고 있는가, 제품명이 써 있는가, 리스팅된 해시태그를 정확히 기록했는가, 이렇게 영상과 텍스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30초 영상을 보면서 담당자가 한 영상당 이거를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간략하게 써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제품 하나당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평가 항목이 16개 정도 돼요. 네. 되게 더 디테일하게 주시는 업체도 있긴 한데 보통 한 16개 되거든요. 그럼 30초 안에 그 16개 항목이 다 지켜졌는지 담당자가 수기로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15,000개를 사람이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시죠? 사실 하지만 되죠. 한국은 됩니다. 사람을 갈아 넣으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담당자들이 엄청 밤새면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개발팀은 뭐 했는데 저희도 관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 만들 게 많거든요. 서비스 연동하고 뭐 만들고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거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초반에 런칭하고 나서 한 50개 브랜드사들하고 진행할 때만 해도 뭐 한 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밤새면 되지 뭐 이런 거였거든요. 제출하는 일자들이 다 다르고 보통 제출하는데 1에서 2주가 걸리다 보니까 2주 정도 제출이 들어올 때마다 다 검수를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력으로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조금씩 크다 보니까 이 양이 점점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 회의 때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AI로 못해? 라는 말을 하죠. 들어보신 분, 회사에서. 여기 엔지니어들 많으시잖아요. 그쵸? 몰라서 못합니까? 몰라서 못한 적은 없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력을 더 뽑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AI로 할 수 있지, 다 알아. 정확히 어떻게 할지는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할 수 있는 시장은 됐어. 그럼 뭘로 할래? 라고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베드락, 노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베드락하고 노바는 오늘 많이 들으셨죠? 아직 베드락, 노바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나 단어만 그냥 봤다. 오늘 처음 알았다. 별로 없으시네요? 그럼 노바 얘기 안 해도 되나? 해야 되는데. 자, 베드락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베드락하고 노바 두 개가 있는데 베드락은 다양한 AI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AWS의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럼 베드락을 사용해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AI 모델을 이용해서 API 통신을 통해서 원하는 프롬프트를 전달하고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원하는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아마존 설명은 이렇습니다.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하며 대규모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하죠. 근데 저희가 베드락을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엄청 써보고 있고 막 빌었어요. 빈 얘기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필요해서 빌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지원을 잘해 주셔서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처음에 베드락을 쓰게 된 이유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락을 쓰게 된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줘서 머리가 좀 복잡해지긴 했어요. 네. 이 얘기도 조금 이따 드릴게요. 어쨌든 베드락은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AI를 써서 내부적으로 에이전트를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LLM 모델을 가지고 뭔가 기능들을 만들고 싶으시다고 하면 좀 베드락 사용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락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GPT도 있고요. 클로드, 소넷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요즘 메이저한 모델들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락에서. 근데 그 중에 아마존이 갖고 있는 자체 모델이 노바거든요. 저희는 노바 모델을 좀 선택을 했고요. 노바 모델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에 있습니다. GPT도 버전이 다양하듯이 노바에도 이런 다양한 종류의 모델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저기 있는 최대한 저렴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노바도 저 가격대가 다양하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저기에 있는 설명대로 좀 적절히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락하고 노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 베드락하고 노바를 선택했냐, 요 얘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LLM을 써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컨텐츠를 검수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걸 만드는 과정은. 저희가 아마존에서 개최해 주셨던 세션 하나에 엔지니어들을 보냈어요. 야, 이번에 우리 LLM 해야 되는데 프로토타이핑 세션이 있대, 갔다 와 라고 해서 저희 팀장이 한 명이 갔다 와가지고 샘플 만들어 온 걸 가지고 제가, 현재는 좀 더 고도화되긴 했는데 요거에 대한 평가를 만드는데 하루 걸렸어요. 하루. 당일날 그 샘플 코드 갖고 온 거에 대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좀 하고 했어요. 저는 그 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안 해봤고요. AI 관련해서 뭘 이렇게 붙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풀스택이긴 했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쉬운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왜 베드락하고 노바를 골랐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지금 지원을 하거든요. 비단 베드락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모델들이 지원이 되는데 다양한 종류의 평가들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검수 영역이 비디오랑 텍스트 두 가지에 대한 검수가 돼야 돼서 몇 가지 모델들을 날렸어요.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검수가 안 됐어요. 이미지 검수는 되는데 비디오 검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날리고. 그 다음에 성능이랑 가격도 고려를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진짜 많다 보니까 첫 번째는 좀 판별도 빨리 돼야 됐고요. 그리고 판별의 정확도도 좀 높아야 됐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중요했죠. 처음에 샘플 코드로 만들어 온 거를 그걸 그냥 그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서 했는데 저희 팀장이 그 클로드로 만들어 왔어요. 근데 하다가 프롬프트는 잘 넘어갔는데 결과가 시원찮은 거예요. 왜지? 클로드 되게 잘 뽑아주는데 왜지? 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잘못 알고 그냥 그 샘플 코드만 보고 이미지 검수나 영상 검수 되겠지 하고 던졌는데 프롬프트는 넘어갔는데 영상 검수가 안 되는 모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검수가 안 되다 보니까 정확도가 안 좋았던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클로드에서 그럼 영상 검수 되는 걸로 좀 바꿔야겠다 모델을 하다 보니 노바를 찾게 된 건데,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클로드랑 노바랑 저희가 쓴 노바 라이트를 쓰거든요. 10배 차이가 딱 나더라고요. 그러면 10분의 1? 아싸. 이런 거였죠. 왜냐면 저희가 뭔가 이런 걸 만들다 보면 운영이사가 꼭 옆에서 물어봐요. 저희 15,000건 검수 지금 들어갈 거예요. 그럼 몇 시간 걸려요? 안 물어보고 얼마나 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15,000건? 잠깐만 계산해 볼게요 하고 대충 두들겨 보니까 한 몇백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시된 그 토큰당 가격으로 계산해 보니까 몇백만 원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거 기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 그때 15,000건까지는 아니었고 테스트를 처음에 돌려본 게 한 5천여 건이었는데 그때 한 100 얼마쯤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8만 원 나왔어요. 네, 8만 원 정도 나왔어요.
생각보다 토큰 계산하는 게 좀 어렵기도 했는데 단순히 건수랑 이런 걸로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상 현재 뭐 지금 회사가 자금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뭐 GPT도 쓸 수 있고 클로드도 쓸 수 있는데 가격이 10배 차이 나는데 굳이 넘어가야 될 이유가 가격상으로는 우선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표를 보여드리면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 응답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봐도 노바가 굉장히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정확도 같은 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속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노바를 선택하게 돼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뭐 퍼포먼스 같은 것도 보시면 굉장히 노바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전 노바를 팔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노바를 팔러 온 건 아니에요. 저희가 노바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검수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코드는 진짜 별게 없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뭐뭐뭐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또 처음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왜냐? 업체들이요. 뭐 요거 뭐 로고가 노출돼야 돼요. 이렇게 가이드라인 주시잖아요. 그걸 막 PDF로 주시기도 하고 노션으로 주시기도 하다 보니까 이걸 프롬프트로 만들어야 돼서 그 파일을 넘겨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이슨화 하는데 프롬프트를 한번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이슨으로 받아온 프롬프트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도록 했어요. 검수 프롬프트인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몇 가지 항목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스코어링을 하라고 뽑아달라고 한 다음에 뭐 제품명 노출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제품명이 빠져 있을 경우에는 점수와 상관없이 탈락시켜라. 뭐 이런 정도의 프롬프트를 구성을 좀 했거든요. 노바에서 지금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우선 영상 검수가 진짜 잘 됐고요. 영상 검수가 되는 모델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미지 검수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프롬프트가 왔다 갔다 해서 결과를 받는 시간보다 저희가 로컬에서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요. 서버에서. 왜냐면 영상 다운받아서 그거 스플릿 해가지고 이미지 추출해서 보낸다? 그 다음에 결과 취합한다? 이런 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영상을 보내도 충분한 정도의 성능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AWS에 계신 분들하고도 막 얘기를 여러 개를 나눴어요. 근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똑같이 왜 노바를 사용하셨냐. 다른 정확도가 높은 모델들도 있을 텐데 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100%란 정확도가 필요 없었거든요. 사람이 똑같이 아까 30초짜리 영상을 검수해도요 100% 그 항목을 다 체크를 못 하더라고요. 사람도 실수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통과시켜서 넘어갔을 때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면 인공지능으로 저렴하고 빠른데 정확도도 100%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면 가장 적절한 모델을 뭘 뽑으면 될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게 노바를 사용을 하는 거였거든요. 노바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가 사실은 하루 정도가 걸렸고요. 근데 그 다음에 좀 할 일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베드락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금 다 쓰고 있지 못해요.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프롬프트 캐싱이라 그래서 중복되는 프롬프트를 캐싱의 토큰 수를 좀 줄여서 그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같은 영상에 대한 검수를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한번 뽑으면 같은 가이드라인으로 15,000개 영상을 검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프롬프트를 15,000번을 보냈어요. 영상을 같이 껴서 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을 프롬프트 캐싱 등을 통해서 좀 낮출 수 있어서 가격을 또 한 번 더 낮출 수 있으니까 또 가격대가 훨씬 낮아지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국가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영어가 요창한지 그리고 음성으로 제품명을 노출했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의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되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 검수를 위해서 레그를 적용을 하려고 그 부분까지 연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사실은 내부에서 이렇게 LLM을 사용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엄청 할 수 있는 게 다양해졌어요. 왜냐하면 같은 소스 코드를 가지고 프롬프트만 바꾸면 AI로 검수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플러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회원이 가입이 되면 이 회원의 인스타그램 피드가 패션에 적절한지 뭐 뷰티에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프롬프트도 만들어 지금 같이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마케팅이나 혹은 매출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평가도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내부에서 AI를 도입한다, 만다 이런 고민할 단계는 넘어갔고 어디에 적절하게 이런 모델들을 도입해서 효율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